그런데 윤일병 사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내 아들은 인간 샌드백이었다. 제대한 날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금 저희 동아일보가 아주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또 지금 제대한 날 죽음을, 그러니까 전역한 날이죠. 전역한 날 죽음을 택한 이상병 스토리를 두 개면에 걸쳐서 저희들이 상세히 보도를 했는데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선임병 70명의 군번을 다 외우라고 하고 이걸 못 외우니까 패고 뭐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그러니까 이것이 황당한 상황인데. 이것이 네. 결국 이제 암기를 해야 될 것이 물론 있습니다. 근무를 하다 보면. 네.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선임병 군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군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암기해야 될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가혹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걸 외우게 한다는 행위 자체도. 예.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그걸 이유로 사람을 폭행을 했다. 이것은 그야말로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가혹행위고요. 이게 인간 샌드백이라고 얘기가 할 정도로 사람을 때렸다라고 하면은 이게 도대체 하루에 몇 대를 맞았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 아무리 예를 들어서 군대가 그런 어떤 그 갈굼 네. 혹은 폭력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좀 인식들이 있습니다. 사실 필요악이다. 예, 이런 인식이 있는데 이런 인식 자체를 우리가 뜯어 고치지 않으면은 이 나라의 군대가 싸울 수가 없다, 밖에 나가서. 왜냐면 당장 이렇게 당해서 죽지 않은 인원이 만약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전쟁터에 나가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저 못된 선임을 먼저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북괴군을 쏴 죽이겠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 대한민국 군대의 전투력을 위해서도 예. 아주 부정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이상병이 아주 착한 학생이었다는 거거든요. 그 집에서 쌀을 씻어서 밥도 지어 놓을 만큼 그런 아주 대견한 아들이었는데 군대를 가서 차츰차츰 폭력에 시달리면서 정신 이상까지 이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주 안타까운 일인데 저희가 우리 이상병의 어머니가 먼저 떠난 아들에게 보낸 육성 편지를 한번 들어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보고 싶고 보고 싶은 아들아, 막내로 자라 군에 간다기에 눈물만 태안의 건아가 되어 돌아오겠구나 생각했는데 온갖 수치감과 모욕감 속에서 인간이 군 생활을 하면서 너가 망가져가고 있는 것을 몰랐었구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작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마. 부디 고통 없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거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 아주 가슴이 좀 그런데요. 하여간 우리 이상병의 어머니의 영상 편지였는데 조금 더 깁니다만은 저희들이 중간에 좀 잘랐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정신에 조금 이상이 있다, 이상이 있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면 뭐 중간에 전역을 시키든 아니면 민간 병원에 가서 뭐 치료를 받게 하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행정 공무원도 해봤고 좀 했지만은 어떤 조직 속에서는 자기 밑에 부하에 좀 이상한 사람 있다는 것 자체를 아예 밝히기를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걸 은폐하려고 하지. 아까 우리 양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자기 지휘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밑에 있는 사병이 정신이 이상하다든가 몸이 이상하다는 거는. 근데 우리 조직 문화가 어떻게 된 셈인지 그런 사람 자체가 있다는 걸 사고만이 아니라 이번같이 폭행이 이런 사고만이 아니라 내 밑에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자체를 갖다가 밝히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보니까 조직 생활에서. 그래서 사실 우리 법관 중에도 정신적으로 그냥 큰 문제는 아니지만 사소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대법원장부터 전 못 밝히죠.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그럼 사법부를 신뢰를 못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 법관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 재판을 내가 어떻게 받냐.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재판 혹시 내가 그 피해 당사자가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전부 생각해 보면은 이런 사단장이라든가 군대라든가 행정공무원에서 어떤 자기 조직 속에 좀 이상한 사람이 있다.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걸 자체를 아예 은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예. 그 자꾸 덮어지고 그러니까 그 지휘 간에 그런 게 계속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언젠가는 활화산처럼 터지게 돼 있거든요. 예. 터지고 나면 그때서야 알아서 뭐 어떻게 하네, 뭐 관심병사네 이러는데 이게 참 우리나라 조직 문화가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상병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조금 다른 얘기지만 결국은 연장선에 있는 얘기입니다. 소령이 중령과 힘을 합쳐서 대령을 협박했다. 이런 어이없는 하극상 사건이 또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우리 양 의원께서 사건의 좀 내막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우리 영 교수님께서 또 인사장교도 하셨기 때문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일단 이 문제가 아마 육군단에서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체력 검정을 이제 제대로 이 허위로 조작해가지고 해서 했다가 위에서 이제 이걸 알고 이걸 제대로 이제 바꾸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그러면은 당신의 어떤 뭐 비리 이런 걸 내가 제보를 하겠다. 언론사에 제보를 하겠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덮은 징계를 예. 철회시켜달라. 예.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건데, 이런 게 우리 인사장교도 하셨으니까 네.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뭐 평상적인 군대의 어떤 지휘 체계를 봤을 때는 사실 좀 불가능한 얘기인데 예. 최근에 어떤 군의 어떤 군기의 기강이 좀 혼란된 그런 상태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왜냐면 군대에서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예. 계속적으로 사고의 이게 사건의 연속성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지금 특히 이제 밝혀지지 않았던 그런 폭행 사건들, 가혹행위들 이런 부분도 있어서 계속 지금 드러나다 보니까 오히려 드러나게 되는 거지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장교들에서도 어떤 군기문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도 예. 계속적인 이제 군대 내에서의 부조리들과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드러난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 변호사님,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하극상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부하가 이제 그 대령에 뭔가 또 다른 무슨 비리가 있는 거를 언론사에 제보를 하겠다. 나를 계속 징계를 하면. 그래서 징계 철회를 해라. 뭐 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뭐랄까, 일반 회사 내에서도 사실은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 내부에서 그런 여러 가지 그 갈등 관계 속에서 그런 게 이제 군대에서도 벌어진다는 거를 참 이게 군대는 진짜 계급 사회고 예. 계급 사회가 계급이 철저한 상명하복이 유지되지 않으면은 예. 군대라는 게 이거는 진짜 전쟁에서 이 전쟁이나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임하는 게 전투 아닙니까? 이런 데서 그 계급이란 게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예. 그 군대는 뭐 쓸모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우리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어느 사회나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게 가장 그 상관을 존중하고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네. 이런 그게 가장 중요한 덕목인 군대에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아까 우리 양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그 군대의 전투력에 네. 이게 정말 지금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이게 이번에 한민구 국방장관 새로 취임하셨지만은 그 사병들의 이런 문제도 물론 지금 아주 밝히고 바로잡아야 중요한 문제지만 이 문제도 네. 진짜 그 이번에 새로 한번 근원부터 원인부터 그다음 그 방책까지 새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안보의 보루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조리나 문제점들이 속히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